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메디컬 푸드 R&D 연구소장이자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그것,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것, 바로 심장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장혈관은 혈관이 깨끗한 것이 장수의 제1의 열쇠이기 때문에 깨끗한 혈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이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제가 본 순환기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온화하시고 너그럽고 또 젠틀하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라이프의원의 김성국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너무 과분합니다. 예, 저는 라이프의원의 내과를 하는 김성국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순환기 내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심혈관 쪽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장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수를 하되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첫째가 혈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면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혈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할 건가, 또 의학적 도움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오늘 이번 1시간 동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토요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밖에 있으실 시간인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들어야 될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 우리 주어진 이 1시간에 가능하면 김성국 원장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바로 강의부터 시작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시다시피 댓글 달아주시면 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모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혹시나 정말 이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바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대부분은 마지막에 우리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내용들이 있죠. 저는 그게 첫 번째가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면역이라든지 호르몬, 대사, 그 다음에 근골격계도 중요하죠. 이게 나이 들수록 만약에 낙상을 한다 그러면 급격히 수명이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근육의 관절 이런 걸 유지하는 거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치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우리가 최대한도로 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혈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방금 제가 이게 보여드린 이 자료, 우리 몸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뭐에 대한 것 같습니까? 이 소장님 혹시? 뭘까요? 콩팥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예, 콩팥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가 다 알죠. 얼굴이죠. 네. 뇌는 빼고 우리 피부만 이렇게 나와 있는 혈관 사진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다른 장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은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게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구조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혈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다 깨끗합니다. 건강한데 나이 들면서부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는 저는 운동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이 우리 혈관에 혈류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운동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혈관을 계속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도 앞에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혈관도 동맥경화가 문제인데 이것이 한번 생기면 이게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가역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누가 만드느냐? 흐르는 혈류가 만드는 것.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도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류뿐만 아니라 혈관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이라든지, 이제 이게, 물론 담배는 혈관에 아주 안 좋습니다. 다른 데도 안 좋겠지만, 이거는 아주 강력한 그 산화제잖아요.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산소보다 200배 이상의 강력한 산화력이 있으니까 그 혈관을 상하게 하죠. 내벽을 상하게 하니까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저는 제가 보는 환자분들한테 이것만은 반드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술은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좀 절주하는 게 필요할 거고, 비만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작용할 겁니다. 스트레스가 또 혈관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 그거는 의학적 도움을 얻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는 기저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거는 반드시 조절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종적으로는 동맥경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약을 기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을 써서라도 철저하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문제가 있을 거고, 호르몬이나 이게 대사 개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혈관 개선 문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혈관 문제라면 결국은 이게 동맥경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서는 경동맥을 이용한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경동맥을 택했느냐? 경동맥 초음파는 정말 아주 간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초음파가 정확하게 이 혈관의 내막, 내중막 두께를 갖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CT는 그거보다는 좀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떨어질 겁니다. 협착 이런 거는 잘 찾아내겠지만, 이게 그 내중막 두께는 초음파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성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잠깐 그 경동맥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경동맥이 목동맥. 그죠? 목의 동맥.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늘 혈관 얘기 중에 경동맥 초음파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경동맥 초음파는 목 초음파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걸 택했느냐 그러면 비교적 굵은 혈관, 굵은 동맥인데도 불구하고 피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위치도 중요하죠. 뇌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동맥 초음파를 택했습니다. 택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보이는 소견을 우리가 참고하면 전신 동맥의 상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경동맥의 상태와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의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이것도 위험인자 하나로서 고혈압이라든가 이게 당뇨라든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런 위험인자로 이거 하나에 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내중막 두께가 두껍다. 또 그리고 경화반, 두꺼워진 부분을 이제 경화반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개수가 어떠냐, 그 다음에 그게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확률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